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죠. 네. 마스크 잘 쓰고 다녔었어요. 잘 쓰고 다녔는데 더 잘 쓰고 다녀야겠어요. 네,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 다음 달부터 과태료를 내야 되긴 하는데요. 네. 과태료가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프리데스크 가족분들 잘 쓰고 계시죠? 앞으로도 잘 쓰고 다니시길. 네. 아리둥절님이 예쁜 여자분이 나지라고 송지영 기자를 가르치는 아니야, 이재은 앵커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저희 썸네일이 이재은 그런가요? 앵커니까 아, 아마 예, 그 예.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사나님은 오늘 독감 접종이 재개돼서 주사 맞았다고 하셨네요. 맞죠? 오늘부터 재개가 됐죠. 네. 장판TV님 바로 성지영 여신님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위기님이 크크크크크 보내셨어요. 네. 프리티 세레나님, 처음 보는 닉네임인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첫 코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아재 정치 시간입니다. 황혜진 선임 기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낸다고 얘기하죠, 공식적으로. 이 말을 공식적으로 모르겠고. 깔끔하게 하셨고. 네. 더 깔끔해지셨어요. 이 나이 되면 뭐 잘 지내고 말고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사라집니다. 그냥. 왜 그러세요? 너무 아재아재하게. 컨셉에 충실하신. 네. 사라진다니까. 네. 뭐 이번 주는 시작부터 뭐 라임과 네. 옵티머스 뭐 이름만 들으면 뭐 좀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같은 맞네요. 사건인데 사모펀드 사건이잖아요. 소식이 많은데 오늘 뭐 아침에 일단 그 여야 지도부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발언 내용부터 먼저 보실까요? 그래도 제1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에 부합하는 뭐 사실이나 근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중에 그냥 카더라 통시를 인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냥 대통령 흔들고 정부 흠집 내고 여당 공격하고 이러면은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얕은 정치이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가뜩이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마당에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기대 난망입니다. 네. 이게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각각 별개 사건인데 사건이죠. 네. 사실 금융범죄 사건이까지 같이 묶어서 언급이 자꾸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여권 유력 인사들이 뒤에 있다, 뭐 또 로비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인 건가요? 라임 사건은 수사가 꽤 진행이 됐죠. 그래서 네. 이것도 사모펀드인데 금융사기 사건이고요. 두 개는 다. 라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옵티머스는 수사 중이죠. 그래서 네. 수사 중인데, 자, 먼저 일어난 라임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야당이, 금융사기 사건이 야당은 뒤에 권력이 있는 거 아니냐. 권력형 비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민주당은 이거 금융사기 사건이다. 근데 거기에 한두 명씩 민주당 쪽 관련인 사람들이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잘못된 거고 일탈이지만 본질적으로 금융사건이다. 권력 비리 없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라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게 로비잖아요. 근데 로비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라임의 전주 스타모빌리티의 사장이었던 대표였던 이강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광주 지역에서 기자를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알죠. 그러다가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회장 전주죠 돈주 네네.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외 로비 업무 이런 걸 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주장은 김봉현 회장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사장한테 돈을 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로비하고 뿌렸다. 네. 라는 그렇죠. 주장이에요. 근데 그 대상으로 이제 막 거론되는 거 이제 주장하는 게 막 강기정 전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기동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 구설에 오르는 게 이제 표적이 되는 게 다 이강세 전 사장이 기자 시절에 알던 인맥들이에요. 고향 광주 쪽 정치인이나 아니면 네네. 학연이나 뭐 이런 걸로 쭉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강세라는 인물이 로비를 하러 다녔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줬다는데 이강세 씨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금품 로비를 한 적은 없다. 만난 적은 있다.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는 아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석도 청와대로 불러서 만난 적은 있다. 한번 네, 네. 보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길래 그거 금감원 같은 데 가서 조사받고 한번 클리어해라 이런 식으로 충고를 했는데 그게 라임인지도 몰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도 이제 자기가 기자실에 알던 그 인맥으로 이제 여기저기 몇 명 만나러 다닌 걸 분명히 인정하는데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강세 씨는 전 사장은 돈 받은 적 없다. 금품 로비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전 회장 돈을 줬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그 이강세 씨가 알던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는 거죠. 딱 이 구도고요. 네네. 옵티머스는 이겁니다. 옵티머스는 문건이 있어요. 펀드 하자 치유 방법인가 뭐 그런 문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옵티머스 이거 완전히 금융사기예요. 네네, 펀드 모아가지고 우량 뭐 국채 이런 데 투자한다 그래놓고 좋은데 투자한다 그랬는데 엉뚱한 데 이상한 투자하잖아요. 저 돈도 안 되는데 막 투자하거나 돈이 어디로 사는지 모르게 완전히 펀드 사기죠. 이것도 전형적인 펀드 사기인데 펀드 수사해본 사람들 얘기 검사들이나 그 출신 변호사들 얘기는 이런 다단계 펀드 코인 사기 이런 강남을 일대로 벌어지는 수없는 그런 오래된 사기들이 전부 보면 그런 문건들을 하나씩 많이 만든대요. 누가 정치권에 뒤를 누가 가지고 있다. 백 속된 말로 백 너만 아는 건데 뭐 낯선 이런 백이다. 거야. 뭐 그런 이런 문건들을 식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 문건 같은 것들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당시 구속된 윤모 변호사라는 그 사내 이사였어요. 변호사인데 네네네. 옵티머스 사내에서 이 사람이 이제 검찰에 그걸 냈죠. 그러면서 네. 그거 가짜다. 근데 이걸 어떤 언론사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청와대 등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보도를 했어요. 그걸 들고서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고 이제 청와대 여당 정부를 막 비판하는데 지금 확인이 된 거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죠. 얘기했고 네. 그 전에 뭐 검찰도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그 문건은 제출한 윤모 변호사라는 옵티머스 이사 출신 윤모 변호사도 이건 가짜다. 수사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한 거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더군다나 실명은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실체는 딱 그 그러니까 이강세라는 사람하고 옵티머스에 있는 문건에서 나온 얘기 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이강세 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하고 지금 그 기자 때 알고 취재원이었고 뭐 학연도 있고 그런 걸로 알려져서 아마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짐작은 하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춘 사무총장도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간단히 올렸어요. 검찰에서 자기 보고 소명할 게 있으니 나와달라 해서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네. 하지만 자기는 라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딱 그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나중에 좀 뒤를 더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자기는 라임과는 일체 관계없다 이렇게 딱 모습 박았습니다. 네. 오늘 김태년 대표 발언도 그렇고 네. 이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그 같아요.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본 모양인데 뭐 네. 이렇게 좀 크게 문제가 되거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뭐 권력형 비리로 이렇게 비화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보고 이낙연 당대표의 김태년 원내대표다 지금 강공 역공으로 나가죠. 그래서 검찰에 빨리 수사해서 밝혀라 뭐 이런 건데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야당 국정감사도 화력이 그다지 세지 그렇죠. 그래서 않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감사 사실상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뭐 국민의힘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별 센 게 없다. 화력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네. 뭐 국정감사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도 그렇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고 관련해서 엄청 힘을 많이 쏟았는데 지지율이 별로 반대를 못했단 말이죠. 좀 오르다가 전광훈 목사 사건 때 꺾여서 그 뒤로 반등을 잘 못하죠. 지금 이게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언론사들이 하는 이제 정기 조사인데 네네. 여기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36에서 35, 뭐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27에서 21%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 왜 저럴까?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그 출입 기자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꾸 안에서 안 좋은 일이 터지니까 국민들이 저당이 정말 변했냐 이렇게 신뢰를 못 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였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일련의 지금 사건들이. 세 가지죠. 뭐 실체와 관계없이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그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북한의 피살 사건, 네. 그다음에 이게 펀드 논란, 네. 뭐 거기다 강경화 장관 남편 미국 가신 것까지 골고루 있는데 공격을 했지만 그게 그 국민의힘 지지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금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정확한 거죠. 신뢰를 아직 얻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스윙보터라고 한국판 얘기할 수 있는 중도층, 무당파층, 수도권의 이런 그 아주 이렇게 뭐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분들이 저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지를 좀 철회했다 하더라도 중간지대에 머물렀다 다시 오거나 거기 있거나 그래서 글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그 상승세가 올라갈 때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사건을 한번 크게 꺾였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거슬리는 일이 많아요. 뭐 한기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한 거 뭐 오물이다 이런 식으로 네. 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 네네. 강경화 장관 아주 비아냥거린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죠. 딱 외부 사람들이 보면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완고하고 남이 말 안 듣는 마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김종인 위원장도 위기 의식을 자주 드러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딴에는 당 쇄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변한 거냐 뭐 이런 그런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당의 그 아주 그 오른쪽 극우에 가깝게 그 기울였던 것들 많이 돌려놨죠. 끌어서 진보적인 네. 나중제도 던지고 그런 인물들을 주요 포스트에서 배제하고 물론 다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두 번째 정강정책 바꾸고 그쵸. 그다음에 5.18 민주무죄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네.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 만나서 사과하고 뭐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정강정책 바꾸고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같은 주로 그쵸. 그런 어젠다도 네. 던지고 그러면서 많이 끌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요 다 말로 한 거예요. 레토릭, 립서비스 그쵸. 네.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책, 그다음에 대선 주자란 인물, 그다음에 그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정강정책이 정강정책 이런 게 국회에서 뭔가 입법화되고 네. 실력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인물도 나오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이제 악순환이고 잘 되면 선순환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실점할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정책의 면에 있어서도 이른바 공정거래 3법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주춤주춤하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뭐 네. 노동법과 뭐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그 노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쪽에서는 노동자 쪽이나 이런 쪽에서 결국 하나도 안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도로 돌아간 거 아니냐 뭐가 변했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결국 정책과 그다음에 유력한 대권 주자를 체현할 수 있는 인물 이게 없으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시나리오를 쓴 건데 이제부터는 배우가 알아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배우가 없어요. 주연 배우가 캐스팅이 안 돼요. 그렇죠. 구심점이 될 인물이 네, 없잖아요. 없죠. 이제. 그런 단점이 그게 좀 가장 약점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뭐 대선 주자들 오세훈 뭐 원희룡 이런 분들도 좀 띄우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 당장 대통령이나 서울시장감 유력한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뭐랄까 그 심각한 거죠. 그 집권을 노리는 당으로서는 90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세울 만한 인물이 딱 있어서 중심이 돼서 쫙 나가야 되는데 주연 배우도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그랬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야구팀의 투수만 있고 4번 타자 없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 뭐. 뭐 어쨌든 쇄신 작업을 했던 뭘 했던 네. 어떤 인물 중심으로 그렇죠. 좀 이게 네. 판이 짜져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오래 가면 대선에 맥없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이번엔 민주당 사정 좀 들여다볼 네. 텐데요. 뭐 동교동계 그쵸 이른바 동교동계가 뭔지 아시나요? 김민아에서 동계동계? 그 김대중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그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리더로서 그 밑에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같이 정치한 거죠. 상도동계 동교동계. DJ YS. 제3 네. 옛날 역사죠, 얘기예요. 역사. 예, 역사네요, 역사. 네. 오랜만에 나 듣습니다. 때는 네. 근데 지금도 있는 있죠. 거죠. 네. 있다고 주장하죠. 근데 이제 복당을 시도했다가 이제 당내 반발에 이제 이제 민주당의 이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은. 물 건너간 거죠.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동교동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리더로 일거든 그 밑에 이제 정치인들이죠. 뭐 네. 파벌이죠 일종의. 그다음에 양대 파벌이 상도동계. 그렇죠. 김대중 YS, 전 네. 대통령 사시던 마포구 동교동. 네. 그다음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 사시던 상도동. 상도동계. 네. 동작구 상도동 그 지역 이름에서 나온 건데 동교동계가 사실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가지고 이제 다 나이도 들고 이미 뭐 이제 다 사라졌는데 일부 이제 원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좌장격인 권노갑 전 고문 그다음에 정대철 전 의원 이런 네. 분인데 이분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엄청나게 반대파였죠. 막 격렬하게 공격하고 그러다가 탈당해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당으로 가서 그쵸.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고 안철수 대통령 만들게 나섰죠. 네. 민주당 안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치를 떠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친문 핵심들은. 근데 이분들이 국민의당이 그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그쪽이 별로 힘을 잃으면서 이 양반들이 지금 이른바 구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이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구심을 잃었는데 나이도 다 많은 원로분들이에요. 근데 네. 계속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정대철 전 의원인데 정대철 전 의원이 옛날에 열린우리당 대표를 할 때 이낙연 의원이 비서실장이었어요. 오늘 친해요, 둘이. 지금도 인연이 그 또. 개인적으로 친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니까 이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고서 이제 정대철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에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대철 대표 쪽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흘린 거예요. 복당될 거라고. 그 기사가 나가니까 당내 친문 세력들이 다 벌떼처럼 들고 나죠. 네. 정청래 의원, 전재수, 그다음에 최인호 수석대변 이런 양반들이 나는 반댈세 뭐 그러면서 아주 험한 말 많이 했죠. 신경 꺼주세요. 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산됐죠. 무산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결국 정리했죠. 네. 당 밖에서 도와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저게 사실은 뭐 기억도 잘 안 나는 분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집권 여당에 들어오면 좋죠. 집권 여당이란 게 오면 그래도 풍차노숙하는 야당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자리도 많아요. 여기저기 사실은 뭐 산하단체 이런 것도 있고 어디 고문 자리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따뜻하죠. 당연히 여당이니까 권력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시려고 자꾸 그런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낙연 대표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선 국무에 들어섰을 때 혹시 포용을 할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의미가 별로 없고요. 들어오셔도 별로 도움 안 되고 오히려 그 친노 핵심들의 반발만 하거든요. 친문 핵심들의.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일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원이 굉장히 그렇죠. 깊잖아요. 적대 행위가 네. 켜켜이 쌓여있다 뭐 이런 엄청난 말들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거의 물 건너갔는데 이낙연 대표 저 개인적인 순전히 추측인데 속마음은 제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복당도 안 되는 거 아셨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는 저 도와주시려면요 그냥 조용히 밖에 계셔주세요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밖에서 추정컨대 밖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한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복당시켜드릴 능력도 없고요. 들어와도 도움도 안 되고요. 시청마다 헬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이런 말은 아닐까요? 저는 이낙연 대표 본 마음이 그럴 거라는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자, 매주 화요일 날 찾아오는 황혜진 선임 기자의 아재 정치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풍부한 설명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아재 정치다운 라떼 아이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7분 확보하신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큐티한 큐시트. 큐티트? 예. 제가 큐티하죠. 아, 들어오시는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머리가 살짝 예. 굽어진 게. 애교 머리. 사과머리. 예. 네. 오늘 큐시트는 어떤가요? 오늘 큐시트 그거 안 물어보기로 했잖아요. 왜 물어보세요? 갑자기 또 오랜만에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좀 있으니까. 단독이 넘쳐납니다. 단독. 네, 꼭 보셔야 합니다. 네. 자, 처음 가져온 뉴스도 단독 기사인데 네. 뭐 여기 왔었던 그 신수아 기자가 한번 그 아 여기 온 사람들은 굉장히 좀 첫 번째 기사부터 또. 최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SAT 시험 유출 관련 기사를 이제 신수아 기자 단독을 했는데 SAT라 그러면 미국 대학 그렇죠. 미국판 대학 자격- 수학력 시험. 네. 자격 시험. 네. 근데 오늘 이제 후속으로 또 단독 리포트 2개가 준비돼 있어요. 네. 브로커 2명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서류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학을 이렇게 가게 하는 뭐 이런 건데 사례를 제가 봤는데 일단 미국에서 그게 이제 조작이 적발돼 가지고 합격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한 1억 정도 주면 SAT 시험 성적표 자체를 위조할 수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성적표 자체를요. 이게 나라 망신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미국까지 가서 대학을 갔는데 이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공신력 자체가 점수의 공신력 그렇죠.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전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 민폐거든요. 이게 이게. 10년 전에도 사실은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많이 적발됐었는데 네. 그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똑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번 되게 충격적인 뉴스고요. 자 다음은 코로나 얘기인데 오늘 세 자릿수가 네. 됐어요. 네. 102명. 102명인데 해외 확진자가 33명이고 국내가 69명인데 네. 해외 확진자가 30명을 넘은 게 2달 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가 지금 굉장히 그쵸. 유럽도 예, 그렇고 심각하죠. 많잖아요. 예. 많은데 러시아가 14명이고 뭐 일본 5명, 미국, 네팔이 4명 등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해외 유입되는 그 해외에 대한 평가,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한 나라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조금 더 검역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대전에서 그 추석 모임 확진자 그게 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네. 그 중에 큰 사위, 그 확진자 중에 큰 사위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번 연휴 때 2박 3일로 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그래요. 네. 거기서 그 한 70여 명 정도가 이제 수련을 했는데 거기서 3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왔고 네. 근데 이 문제는 그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이 각 지역으로 또 흩어져가지고 또 퍼질 수가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아닌데 네네.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그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데 네. 한 달 동안 이제 계도 기간이에요. 일단 그리고 한 달 뒤부터는 착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묻는 과태료 거죠? 개인한테 10만 원 그리고 기관한테 300만 원 물게 되는데 네. 착용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망사형, 밸브형도 적발 대상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망사형은 실제 효과가 없다고 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가 없는 마스크 쓰는 것도 적발 대상이고 다만 이제 14살 미만 어린 아이거나 아니면 발달 장애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바로 간다. 저희 뉴스데스크의 간판 고발 프로그램이죠. 현장성 있는 간만에 바로 간다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한남동이나 평창동 가면은 엄청난 큰 저택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많죠. 엄청 멋있죠. 회장님들 사시는 그 우리 저택들. 흔히 말하는 회장 저택. 네네. 네. 근데 그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네. 앞에 막 정원 그렇죠, 엄청 그렇죠. 넓고. 네. 그런 저택의 상당 부분, 전체는 아니고 그 저택마다 전시장이 있대요. 저택이요? 네, 저택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장이 뭐냐면 사람이 못 들어가는 전시장이에요. 본인만 그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전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장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어놓고 아, 이게 이제 고급 주택은 이제 취득세 이런 게 되게 비싸죠. 세니까 전시장으로 받은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금을 몇 억을 아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시장을 그 부분을 전시장으로 받았으니까 그 그렇죠. 부분이 감면 혜택이 있는 거구나. 네, 꼼수네요. 꼼수인데 아. 문제는 저희 취재진이 이 평창동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쭉 한번 조사해봤는데 최소 40곳 정도가 그렇게 전시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오, 거의 전시장 천국이었구나.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더 많으신 분들이 네. 얼마나 있을까?
근데 보통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 회장님, 뭐 재력가, 뭐 정치인 뭐 이럴 거 정치인들도 아니에요. 계시고. 평창동이 그러는데, 보통 이 네. 기운이 세가지고 보통 사람 아니면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잘못 약한 사람이 가면 망한대요. 지나다니기만 해도 약간 저는 북한산 세요. 그래서 저는 그 평창동 코스로 잘 안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기운이 가쁜 약해가지고. 북한산. 자, BTS 제가 잘 모르는 BTS가 싱글 축하합니다. 또 1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노래는 뭐 세비지 러브라는 노래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리믹스 곡인데 한글 가사가 들어가 있는 곡이래요. 중간에 한글 가사가 나와요. 아시는구나. 아, 그럼요. 아미설이 맞는 것 같아요. 확정이라고. 기자 아니 확정설. 아침부터 모든 데서 날렸는데 안 네. 들어보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곡이었는데. 나 오늘 네. 바빠가지고 못 들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BTS 네. 원래 곡이 다이너마이트는 영어 가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리믹스 버전인데 중간에 랩이 이제 한국어 가사가 들어가니까 또 그렇죠.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그런데 거예요. 1, 2위가 다 지금 그 BTS 노래라고 해요. 2위가 그럼요. 다이너마이트. 네네 맞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 빌보드 역사상 1, 2위를 동시에 석권한 거는 비틀즈 이후 1994년 이후 5번째고 11년 만이라고 그래요. 2009년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단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그 울산 화재. 네.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와서 참 잘 우리 소방관도 고생 많으셨다는 네, 네. 건데 그 미담 기사 하나를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리포트하는데 어떤 분이 20명 정도를 구조를 했어요. 이웃 주민이. 근데 와 기사를 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테라스 같은 데 있는데 바로 2층에 그 갓난아기를 안고 이제 그 젊은 엄마가 매달려 있으니까 사다리로 올라가서 구해내고 그 위층에 계신 분들은 또 매트리스 같은 걸 깔아가지고 뛰어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주민들을 구해서 굉장히 뭐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그런 기사였어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아무도 그렇죠. 희생자 없이 없었죠. 네, 해결이 된 거네요. 히어로네요, 히어로.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본방에 더 많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본방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